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수강을 해보니까, 저보다 더 능력 있으신 수강생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의문은, 왜 들으시지? 이런 생각이, 여기도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 저는 배우러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거짓말도 못하고, 잘 못하는 거. 편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해도 어쨌든 저는 제 아는 한에서 조금 할게요. 제 수업은 이제 미드저니로 이제 노준하 선생님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품들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많이 많이 하신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작품전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를 작품전에 내기 위해서 이제 후보정을 조금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아, 조금 이런 거를 보정을 해서 작품전에 내야 된다. 그리고 AI 작품전답게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어, 이미지만 작년에는 뭐 얼마 기간은 많이 안 됐잖아요. 작년부터 지금 뭐 AI 전시회랑 공모전이랑 막 열리기 시작해서 하는데 이미지만 잘하는 것보다 이미지에서 이렇게 약간의 움직임, 모션 같은 걸 주는 게 조금 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작품을 가지고 변형이 거의 없이 영상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미드저니 시그니처 과정은 여러분들이 작, 동화 작품, 뭐 동화 이런 거보다는 작품 위주로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줘서 그렇게 하고 오늘 저기 막 억지로 제가 막 어도비 가입을 해라 이건 뭐 어째라 하는 거는 다른 무료 툴들도 있지만 작가로서 작품을 하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도비 툴로 이용을 해서 내가 나중에 작품을 내고 이럴 때 조금이라도 지금 뭐 저작권, 상품권 이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안전한 쪽이 이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다가 별 필요 없다 그러시면 7일 뒤에 취소하시면 되니까 오늘 한번 포토샵으로 하는 방법. 저는 포토샵을 막 잘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 전공이 아니라 하는 일이 실내 인테리어다 보니까 그쪽에 필요한 툴들을 좀 했고 그리고 영상 조금 하고 그래서 거기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작품 후보정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드저니에서 작품을 이렇게 그림을 생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포토샵에서 약간의 약간의 변화만 주면 완벽히 거의 작품 내는데 어디에다 내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생성한 그 이미지 그대로 내는 것보다 보정을 조금씩 해야 된다. 그게 이쪽에서의 원칙이에요. 그러니 그냥 쉽게 조금 변화를 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포토샵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1번. 나는 해봤다. 포토샵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1번. 한 번도 안 해봤다. 2번. 2번, 1번. 1번, 2번이면 절반씩이신 것 같은데. 아주 조금 1번. 2번. 안 해보신 거네요, 그러면. 거의 안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음, 마음이 아주 조금 놓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제가 그거 이미지를 보내드린 게 옛날에 제가 생성을 해놓은 거라 이것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옛날 이미지 찾으실 때는 제가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 뭐 앞에서 한 두 단어만 카피를 해서 이쪽에 이 웹페이지는 여기 다들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그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여기에 관련된 제가 생성했던 이미지들은 여기 다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제가 했던 걸 찾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 점 3개를 가시면 카피 부분에 잡 아이디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카피해서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미드저니로 와서 여기에서 백슬러시 누르시고 쇼를 누르시고 여기다 잡 아이디 넣는 란 있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번호가 뜨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찾으실 때는 이거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4개 생성됐던 이게 나오죠? 이 중에서 저는 요거잖아요. 1번 스케일링 하고 그러면 얘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제 다운로드 폴더에 가 있겠죠? 어, 거기에서 이미지를 이제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미지는 내가 이거는 이제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생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정하러 갈게요. 포토샵. 포토샵을 깔았다는 전제에서 포토샵을 끄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새 파일 열기에서 아니 여기 파일 열기를 해서 요 이미지죠? 다운로드 했던 이미지 얘를 열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이제 조금씩 보정을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주안점이 이게 다음 주에 영상을 할 거를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리고 요 객체를 다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달이 이렇게 달한테 애니메이션을 주는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오늘 작업을 할게요. 포토샵에서는 이미지를 가져오고 지금 조금 많이 변화가 됐고 제일 여기에서 제일 만족하는 거는 이미지 생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이제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히 동화책 같은 경우는 내가 이쁘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어디 교보에서는 사이즈가 어디고, 다른 데 북쿠크는 사이즈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이즈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작품전도 마찬가지고, 공모전도 그렇고, 거기에 원하는 사이즈. 우리 요번에 미인전 같은 경우는 A2로 해와라, 이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그림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그게 1대1일 때도 있고, 2대3일 때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똑같은 그림을 또 생성을 못하니까, 이 그림 가지고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이 포토샵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얘를 이제 하겠다. 그러면 얘의 기본적인 이미지 크기는 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를 들어가시면 얘에 대한 기본 이미지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해상도는 72인데 요건 웹상이나 디지털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작품전에 낼 때는 대부분 요거 300dpi를 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300으로 넣어주시면 얘가 커져요. 억지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할 거가 아니니까 우선은 취소. 여기에서 나의 지금 이미지 크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요 사이즈야. 요 사이즈인데 얘를 정사각형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 그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캔버스 크기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건 어디냐? 이미지의 캔버스 크기를 가시면 이게 높이하고 폭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높이랑 똑같이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높이를 컨트롤 C 하면 복사죠. 여기 폭에 가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가로로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잠깐만요. 하기 전에 원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복사를 항상 잊지 말고 하나 해두세요. 그건 어떻게 하냐. 오른쪽 옆에 가면 요게 레이어예요. 레이어.
작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아파트의 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권력이 세요. 어? 그래서 거긴 이걸 층층이 쌓아가는 건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여기 레이어가 쌓여가면은 이 원본이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원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복사를 해두는데 어떻게 하냐. 요 옆에 가면은 손가락으로 되어 있는 거에 꾹 누르시고 이렇게 끌어내려서 밑에 플러스 있는 데로 가시면 얘가 하나가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 원본은 눈을 꺼두세요. 그리고 얘는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똑같이 아까 이미지 크기, 요 캔버스 크기를 가셔서 요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하면은 이게 1대1 사이즈죠.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칸을 얘가 알아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늘려주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왼쪽에 위에 요 이동 아이콘 밑에 있는 요 사각 툴 있죠? 걔를 누르시고 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점선이 보이잖아요. 얘를 여기 딱 맞추지 마시고 딱 맞추면 요 가운데 틈이 약간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들어오게.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를 네가 생성해줘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양쪽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선은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쪽에도 할 거야. 그럴 때는 플러스 기능을 하는 게 키보드에서 Shift예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또 요만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밑에 요게 새로 생긴 거거든요. 요게 생성형 채우기라는 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신다 그러면 이게 안 보여서 없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요 창에 위에 맨 위에 창에 이렇게 쭉 아래에 밑에서 두 번째 이 밑에는 이 그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 있어요. 요거가 꺼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얘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다 뭐라고 쓰라 그래. 그러면 따를 때 뭐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문의를 만들거나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프롬프트랑 똑같아요. 여기다 적는 건데 이렇게 배경을 늘리거나 자연스럽게 늘리고 배경을 만들어줄 때는 아무것도 안 쓰시는 게 제일 잘 만들어져요. 뭐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쓰지 마시고 그냥 하면 자기가 아, 얘는 배경을 늘리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생성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쭉 작업을 해줘요. 보셨죠?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채워줘요. 근데 얘가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에 이 속성 창에 세 가지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 요거 한번 보세요.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 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생성을 또 한 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꼭 세 개씩을 생성을 해줘요. 그러면 또 다른 생성 세 가지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계속 이렇게 6개가 생겼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한 번 누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첫 번째가 좀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사각형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위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확한 사이즈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쉽게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꼭 캠퍼스 거기 안 가셔도 여기 메뉴, 왼쪽 메뉴에 이렇게 자르기 메뉴 있죠. 걔를 누르면 얘가 요렇게 생겨요. 이렇게. 얘를 위로 이렇게 내가 위로 길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사이즈가 위에 정보가 뜨죠. 그걸 맞추셔도 되고 내가 뭐 요 정도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3등분해서 위에 3분의 1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얘만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저절로 이렇게 생성창이 또 뜨죠. 그러면 얘는 그냥 다시 생성만 누르시면
얘가 아까 선택하지 않아도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얘에 알맞은 그림을 이어졌을 때 어색하지 않은 그림들을 이렇게 생성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고 이렇게 또 해주고 어느 때는 막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 크기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 가지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계속 전에 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원본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미지를 미드전에서 해서 왔어. 그랬는데 조금만 변화만 주면 돼.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싫어. 근데 이 원본을 보정하고 색깔만 조금 변형을 해주고 싶어.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에 레이어에 있는 요 박스에 맨 밑에 보시면은 요 맨 밑에 요 맨 밑에 보시면 가운데 반달 모양이 있어요. 반달 모양. 반달 모양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 색조, 채도, 색상 균형 뭐 이렇게 여기에서 색깔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이런 모드들이 생겨 있어요. 그중에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뭐 색상 균형 뭐 이런 거를 눌렀다. 이거는 요 위에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바가 레이어 위에 생기거든요. 이런 거로 간단하게 색깔 같은 거는 변경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색깔만 조금 변경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로만 변경해서 저장하셔도 돼요. 이것도 변경이 되니까. 자, 나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채도, 어? 여기에서 아까 그 색상 균형이랑은 비슷한데 요거를 제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는 이런 툴로. 이런 걸로. 아까 색이 너무 칙칙하다. 그랬을 때는 채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변경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쉽죠. 요 밑에 있는 여기 반달 모양의 것을 눌러가지고 그 중에서 색상 보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지만 뭐 여기에서는 제일 쉬워요. 이게 같은 게 여기에도 있어요. 위에 메뉴에 조정에 보시면은 색조, 채도 이런 게 있는데 얘 쪽으로 하는 이유는 얘의 원본은 그냥 두면서 다른 조정을 쭉쭉 살리면서 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하셔도 되지만 내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겠다 할 때는 요 밑에서 이 반달 모양으로 쓰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이 됐는데 나는 여기에서 요 조금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어. 여기에서만. 그럴 때는 천천히 할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 포토샵은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마스크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저희가 할 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자, 요거 지금 조정했던 요 메뉴, 요 옆으로 가셔가지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 했었던 것 중에 그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바꿔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달만 바꾸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 위에 오른쪽에서 밑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요거 아까 했었던 요 선택 점선 있는 거 그 밑에 가시면 다각형 올가미 도구 그 밑에 가시면 객체 선택 도구 요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요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렇게 마술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시고 요거 빠른 선택 도구로 되어 있는 분도 있으고 요렇게 사각형으로 되어서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선택하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선택하는 방법이 틀린 거거든요. 요 위에 거는 뭐냐면 요렇게 근처에 가시면 요렇게 빨간색 선이 생기면서 얘를 한번 클릭하면 조금 있다가 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발만. 요렇게.
어? 그리고 여기에서 요 빠른 선택 도구. 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생기지 않지만 요거 브러쉬 여기 위에 가시면 브러쉬 크기 있거든요.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리고 여기에서 자동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요거는 이 허용치에 따라서 이 수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게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거 할 때는 이런 거를 쓰시는 거고. 이게 선택하는 그 방법이 틀리지 이게 선택 도구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달만 좀 모양을 바꾸고 싶어. 제일 선택하기 쉬운 게 얘니까 가까이 갖다 대서 얘만 꼭 찔러. 딱 딸깍만 하면 얘가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달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만 가지고 아까 여기 가서 아까 그 반달 모양에 가가지고 내가 요것만 흑백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요것만 변화를 줬을 때, 주고 싶을 때는 요거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하셨나? 어렵지 않죠? 그러면 뭐 여기에서 한번 재밌는 거 여기 달 안에다가 한번 토끼를 넣어볼까요? 여기에 한글로도 되거든요. 얘 달 안에 토끼를 어떻게 만들어주나. 뭐 이상한 토끼가 나오긴 했지만 어? 어떤 토끼들이 또 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어울리진 않죠? 그럼 뭐 흰색 토끼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런데 요거를 지금 생성됐던 거 위에서 여기 바의 레이어 위에 가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밑에 있는 원래 있었던 달이 조금 더 잘 보이. 지금 생성된 거는 이제 흐리게 보이게 되고 밑에 있는 게 어? 달 모양이 좀 보이게 되니까 흰색 토끼 하셔가지고 이런 거 만드셔도 되겠죠. 그죠?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죠? 음.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점선 모양의 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그 점선 모양이 없어져요. 지금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정을 했어. 요 보정한 거를 이제 필터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필터는 조금 많이 쓰는데, 요 위에 가시면 필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필터 메뉴에 보시면 이거는 원본, 레이어는 항상 이거 지금 했던 거 말고 원본 레이어로 가셔가지고 필터를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류럴 필터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여기 강력한 확대. 이게 업스케일링을 해줄 거는 업스케일 해줘가지고 해상도 높여주고 이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지금은 1배인데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2배, 3배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해상도는 300 dpi로 바꿔지고 얘가 확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얘는 잊지 마세요. 나중에 이렇게 크게 사이즈를 300dpi에 뭐 몇몇 사이즈로 내라 그렇게 나오면 크기 조절은 아까 거기 캠퍼스 크기에서 조절을 하시고 여기에서 해상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막 조금 이렇게 기법 같은 거가 살려져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메뉴들, 옵션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많이 터치 같은 거를 많이 살려야 되는 그런 그림에서는 이런 거를 선택을 지우시고 하셔야 돼요. 요거, 이런 거. 너무 잘해주려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요거는 해상도는 요거에서 쓰시고 여기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막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색상화 이런 거는 자기가 자동으로도 해주고 저희가 여기서도 뭐 조정이 이렇게 가능하게 여기에서도 충분히 어? 조금 이쁜 걸로 이쪽에서도 색상화를 여기 이쪽으로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이런 데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스타일 변환인데 요런 여기 아티스트 스타일 요런 거를 같이 접목을 해줘가지고 변환을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까 요거를 좀 써봤는데 원래 있었던 그림에 요거를 조금 변환을 해주고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 리믹스 기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적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렇게 다른 거를 했을 때.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아닌가? 요렇게 아티스트 기본에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 요거 요게 또 있더라고요. 사용자 정의 여기 들어가면 내가 그린 이미지의 뭐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같이 리믹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저는 뭐 요거 예전에 해놨던 거 이거 요런 이미지를 불러와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요거랑도 이렇게 리믹스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리믹스가 좀 되죠? 요런 거를 강도를 좀 세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질감을 낼 수 있는 패턴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조금 같이 섞어주겠다. 이럴 때는 요거를 조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연구하시면 뭐 너무 밋밋해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를 사용자 정의나 여기 사전에 이렇게 있었던 아티스트들 그림 그렸던 그런 패턴들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조금 섞어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를 너무 세게 안 하려면 요게 불투명도 이런 거를 조금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하실 때. 요 필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드렸고, 이제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분리하기 쉽겠죠?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선택도구 해놓은 거 요거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분리를 해볼게요. 지금 따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본인이 생성했던 그 이미지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암석이라고 할게요. 암석을 선택을 해. 선택 도구는 여러 가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사각형 요거를 한번 써보세요. 요거를 해서 지금 달부터 달을 가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딱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얘를 따로 분리하는 거는 컨트롤 J예요. J 하면 얘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원본을 꺼보면 알죠. 써보면 얘만 분리된 거가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거 요거를 또 분리해야 돼. 그럴 때는 달 레이어에 선택된 데서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원본. 여기 있는 데서 다시 요거 사각형 툴이 되어 있든 아니면 빠른 선택 도구로 하셔가지고 여기 일일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는 붓의 크기를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금방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같은 거예요. 얘를 선택을 이렇게 바이를 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J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 요거, 강인지 바다인지 요거로 이제 분리를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죠? 요번에는 뭐 요거로 해볼게요. 얘만 딱 클릭해. 그러면 걔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컨트롤 J를 눌러. 자, 요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지우개는 아까 선택해서 요 밑에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면 지워져요. 레이어가 내가 필요 없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했어. 그 다음에 요거 하늘을 분리를 해야 돼. 하늘도 마찬가지죠. 원본에 가셔가지고 요 하늘을 클릭을 딱 해. 그런데 하늘은 저희는 요거 달까지 같이 요 하늘 전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 달이 빠져 있죠. 그럴 때는 얘를 달을 포함한 요 하늘을 해야 되니까 더하기 한다고 하려고 하면 뭘 하라 그랬죠? Shift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여기는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 사각 툴 하셔가지고 아이고 Shift 누르고 얘를 딱 같이 하시면 얘가 선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원본에서 다시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돼요. 자, 따로따로 분리가 됐나 볼까요? 자, 달, 바위, 여기 강도 됐고 하늘도 됐어요. 그런데 조금 어색하죠. 지금 보면 우리가 선택들로 했는데 여기가 옆에가 이렇게 좀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지금 원본이 이렇게 뒤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원본 없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 때는 이게 선택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선택을 하실 때 잘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얘는 지우고 얘도 지우고 선택이 잘 안 되고 얘 두는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실 때 이게 다 된 거가 아니에요. 보면은 요 돋보기 툴로 이렇게 누르시고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여기가 빠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한 번에 얘가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빠른 선택 도구 요 크기를 이렇게 좀 작게 해가지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더 이렇게 안 된 부분을 보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는 제가 다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실 때는 요 선택을 할 때 쉽게 걔를 하고 추가로 이렇게 세밀하게 안 된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붓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여기도 경계선 있는 부분도 조금 옆에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다 보면은 경계선 앞쪽으로 조금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넓혀져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돋보기는 Alt를 누르면은 돋보기는 작게 되는 거고 기본은 플러스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Alt를 누르고 조절을 해 가시면서 그림 크기를 조절해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암석은 어느 정도 아까보다는 많이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선택된 거를 컨트롤 J를 눌러가지고 얘는 아까보다 빈 곳이 없게 조금 선택을 시켜 드린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원본으로 와서 이제 강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강도 이렇게 아까처럼 하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를 이렇게 했는데 걔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요거를 뺀 나머지를 남겨놓는 게 조금 더 선택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방법이 어느 때는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지금 여기 암석이 있는 쪽에 가셔가지고 얘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고 요 그림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얘가 선택이 돼요. 얘랑 요 위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부분. 얘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Shift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얘만 선택이 되면 지금 강을 뺀 나머지는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원본에 가셔가지고 얘를 뺀 거 얘만 선택이 되면 되니까 여기에 그런 메뉴가 있겠죠. 그러면 선택하는 거에 모든 거는 여기 위에 메뉴에 선택이 있어요. 선택. 선택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 반전. 그러면 반전을 누르니까 아까하고 반대로 이렇게 딱 선택이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도 약간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선택에서 수정, 그리고 확대를 누르면 지금 있는 요거보다 조금 더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요 픽셀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뭐 1, 2,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3 정도로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옆에서 이렇게 조금 늘어난 게 보이시죠? 요 정도로 해주시고 요걸 왜 이렇게 하냐? 요 바위가 위에 있고 강이 밑에 있게 하게 레이어 층을 만들면 되니까 약간의 여유를 좀 주자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컨트롤 J를 누르면 여기 강이 조금 더 넓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다르게 보시면은 이 배경에 요거 원본 이미지를 껐어도 요거는 어때요? 아까 빈 곳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때는 약간 신경을 쓰셔가지고 꼼꼼히 안 해주시면 나중에 이게 보정 보고 그러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조금 꼼꼼히 하세요. 그러면 지금 강하고 암석은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달을 보시면 달도 달도 잘 됐어. 그런데 이 달을 끄고 보면 요거는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얘를 모션을 둘 때 요게 달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가 없어졌을 때 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거. 생성으로 해서 걔가 없어지면 되지.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끄고 얘를 가지고 우선은 달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각툴로 해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생성 채우기 하셔도 돼요. 해도 없어지는 지는데 이렇게 하시거나 여기 요거를 한번 써보셔도 돼요. 요거 다각형 툴 있죠. 요거로 나는 그거 조금 사각형 해가지고 얘가 막 이상한 거를 조금 많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요 부분만 생성 채우기 눌러. 그런 다음에 없애고 늘리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쓰지 말고 생성 눌러. 그럼 얼마나 잘 만들어주나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없애줬죠? 그러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해 놓으시든가 아니면은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성을 누르시면은 또 비슷한 거를 만들어 주는데 거의 우리는 뭐 요 정도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이걸 쓸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 바위 있는 요쪽 근처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늘려놓으면은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각형 툴로 근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뭐 조금 여유 있게. 이게 너무 많이 잡으면 그 빈 공간에 막 얘가 막 뭘 생성해줘요. 그리고 이걸 또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이 구름이 막 없어지니까 요거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여유가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생성 채우기, 생성.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놨죠? 그럼 여기는 다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 레이어 쪽에 가시면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모든 달을 없애고 이렇게 하늘을 조금 늘렸던 그게 요 세 개인 거예요. 요거 원래 있었던 거, 여기 원래 있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생성을 달을 없애주고 그리고 화면을 조금 늘려준 거. 요 세 가지가 한 그림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 세 개를 이제 합쳐버리면 돼요. 합쳐서 한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 그림으로 만드는 거는 얘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요 세 장을 같이 누르게 되면 요게 요 색깔이 변하면서 요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합쳐줘야 돼. 그러면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 여기에 레이어 병합이라고 있어요. 레이어 병합. 요거를 누르시면 얘가 한 장으로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거가 한 장으로 끝난 거예요. 보시면 달 하나 생겼고 하늘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위가 있고 이제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이어가 이 하늘 레이어가 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작업한 게 위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위에 있는 레이어가 제일 세력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순서를 조금 맞춰줘야 돼. 뭐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겠어요? 암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달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지금 달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간섭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달이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게 레이어가 바다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레이어 순서를 조금 잘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암석과 그 밑에 바다와 달과 하늘 이렇게 네 개 층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분리를 다 해놓은 거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아까 이렇게 있었나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있어도 요거는 다 객체로 나눠놨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각자 조금씩 나는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변화를 주시면 돼요. 이거는 요 밑에서 하지 마시고 요건 객체로 이제 다 나눠놨으니까 간섭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미지에 가셔서 조정에 가셔가지고 똑같은 메뉴가 있죠. 색, 색조, 채도 뭐 이런 거. 여기 쫙 보시면은 암석이 조금 이렇게 빛나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조금 빨가니까 이렇게 약간 빨간 쪽으로 해놓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러면 바다에 가서도 이미지에 조정에 가서 색조, 채도 요거로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색상 변화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런 걸 좀 건드리면서. 이것도 있지만 뭐 색상 균형에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레이어별로 다 나눠졌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도 이미지에 조정해 가서 내가 색상 채도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색깔이 확 변하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를 그쪽에서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조절을 하세요. 맨 처음에 요 큰 이미지에서 한 장에서 조절을 하겠다 할 때는 요 밑에 쓰시고 객체를 다 나누고 났을 때는 편하게 여기에서 한 개씩 한 개씩 객체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레이어에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맞는 거를 변화를 조금만 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필터에 아까 거기 믹싱 해주는 거 그런 기능 조금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조절을 했어. 근데 저는 이제 이 달에다가 조금 빛나는 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 보시면은
달을 선택하고요. 요 레이어 위에 보면 표준이라고 적혀 있어요. 표준. 요거를 이렇게 딱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쭉 한번 보세요. 어, 희한한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에 조금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밝은 색상, 뭐, 오버레이. 이게,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딴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선형 라이트를 하나 했다. 요거를 하나 했어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더 해주고 싶어. 레이어를 하나를, 똑같은 달 레이어를 하나를 복제를 또 하는 거야. 복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이거, 달을 선택을 하고 밑으로 플러스 있는 데를 이렇게 끌고 오면 똑같은 게 복사가 돼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아니, 위에 있는 거를 똑같이 이게 지금 표준에서 선형 라이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는 그냥 표준으로 두는 거야. 표준으로 두고 여기 불투명도를 약간 조절을 하면 밑에 그 선형 라이트 했던 거가 너무 과했으니까 이게 조금 믹싱이 되는 거지. 밑에 있는 거가 선형 라이트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거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믹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원하는 걸로. 이런 거 스크린 같은 경우도 좀 자연스러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달을 보면은 이렇게 막 옆에 막 광선이 조금 비치잖아요. 그런 표현도 여기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위에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레이어 중에서 밑에, 위에는 그냥 두고 밑에다가 이거 네모난 그림 옆에 있는 박스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옆에 오른쪽 클릭이 아니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여기 빈 공간에 아래 레이어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밑에 있는 거 더블 클릭.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요 박스가 뜨거든요. 요거 중에 여기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드롭 섀도우야. 요거는 뭐냐면 그림자 줄 때 있잖아요. 그거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달에서는 뭐냐면 외부 광선을 써야지. 외부로 이렇게 광선이 나오게 쓰는 거야. 요것도 많이 쓰고 안쪽에 광선을 줄 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부 광선.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부 광선을 써야 돼. 그러니까 외부 광선을 선택을 해. 그리고 선택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제가 아까 옵션 조정을 좀 해놔서 그런데 요걸 선택하고 나면 여기에 요거 조절할 수 있는 여기에 조절 여기 요런 게 다 있거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색상도 내가 이게 아니라 나는 뭐 핑크빛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핑크빛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요 색깔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다 요거는 노이즈죠. 요거는 약간 거칠게 나오는 거. 요것도 있고 불투명도 요거는 불투명도 이렇게 강하게 주려면 이렇게 하고 요거는 불투명도를 약하게 조절도 할 수 있고. 요 조절 값을 누르셔가지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광선은 이렇게 쓴다. 그림자 할 때는 요거 드롭 섀도우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요것도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자도 요런 메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림자 주실 때는 요거를 쓰시면 돼요. 요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레이어도 다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객체도 지금 다 만들고 이렇게 객체마다 전부 다 색상 보정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작품으로 내가 여기에 이미지 보정을 다 했어. 이랬을 때는 얘를 한 장으로 만들고 사본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내보내기를 해서 PNG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원본을 그냥 저장을 해 두셔야 돼. PSD가 포토샵
확장명이거든요. 여기 PSD. 얘로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저장을 꼭 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이거를 조금 다르게 바꾸겠다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레이어를 사본으로는 저장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뉴럴 필터 가셔가지고 이거를 뭐야 해상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치셔야 돼요. 여기 내가 했던 거를 시프트 누르셔가지고 레이어 병합을 하셔가지고 필터에서 뉴럴 필터를 누르시고 여기 요 포토그래피에 여기 흑인 남자, 안경 낀 남자 여기 강력한 확대를 꼭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미지 디테일 향상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뭐 스케치 기법이나 이런 거 갔을 때는 이런 거를 그냥 해제를 하시고 노이즈 감소 이런 것도 내가 매끄럽게 하겠다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쓰시지만 내 그림을 살리기 위하였을 때는 이런 거를 다 끄시고 여기에서 이미지 저장을 한 개만 이제 한 번만 지금 2배로만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 그러면 얘가 확실히 커졌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요런 거 보이는 거 이렇게 아까 뭐 보이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거 확장 그거 해서 누르시면 되고 이미지 크기를 한번 볼까요? 300dpi로 이만큼 커진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미지를 한 장을 저장을 해두시고 내가 작품 전에 저희는 이제 영상을 만들 거잖아요. 영상 작품을 내야 돼. 영상 작품을 공모전에 내라 이럴 때는 대부분 이미지 작품도 제출을 원해요. 그럴 때는 이미지를 이렇게 한 장을 저장을 해두시고 그리고 아까 저기 얘기를 했잖아요. 원본 저장을 해놨으니까 걔로 쓰시면 되고 여기도 이거를 확대해놓은 요거가 아까 그 원본에서 그냥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창이 하나 더 떠서 여기가 확대가 됐거든요. 요 제목 없음 있죠. 그러니 얘는 그대로 이렇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요 살려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요거 컨트롤 Z 누르면 아까 병합됐던 거 취소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 레이어별로 해놨던 게 요게 그대로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원본은 저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상도를 높인 이미지 그 작품으로 낼 이미지 그림은 또다시 저장을 PNG로 이렇게 해상도 높인 거를 저장을 해놓고 지금은 우리가 할 게 이거 객체 나눈 거를 낱개로 저장을 해가지고 다음 주 수업을 할 때 영상으로 만들 수업 준비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하냐. 얘를 따로따로 눈을 다 끄고 얘만 따로 이제 저장을 해야 돼. 얘로 그냥 저장을 하셔도 돼요. PNG로 그냥 저장을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달 같은 거 할 때는 요거 하나 또 잊은 게 뭐가 있냐면 달은 지금 레이어가 2개가 있죠. 요것도 합쳐놔야 되겠죠. 완성이 다 됐으면 얘를 레이어 병합을 하셔가지고 합쳐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면 이 달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이렇게 한 장씩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낱개로 이제 조금 그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암석부터 여기에 이미지에 가시면 요 중간 밑에 보시면 재단이 있어요. 재단. 재단을 딱 누르면 요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서 확인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요거 해놨던 그 선택되어져 있던 그 크기, 최적화된 크기로 얘가 잘려요. 요렇게 자르시고 파일에 4번 저장을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PNG를 선택하셔가지고 왜 PNG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지금 보시면은, JPG는 여기 흰색이 남고, 얘는 이 배경이 여기가 없는 거거든요. 딱 이 암석만 되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PNG로 가셔야, 애니메이션을 할 때 흰색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꼭 PNG로 하셔야 돼요. 저는 저장을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렇게 4번 저장을 지금 이렇게 한 개 한 개. 얘도 이미지에서 재단을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얘가 딱 잘리죠. 이렇게 해서 파일에 4번 저장을 하시고 요 밑에서 이름은 선생님들이 뭐 바다 이런 걸 정하시고 이렇게 PNG로 하셔가지고 저장을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달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되어 있는 게 지금 재단을 누르면 얘는 요렇게 잘리지 않고 이렇게 좀 넓게 잘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아까 광선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광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선에 대한 이렇게 그 범위까지 지금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 요거는 이렇게 왜 이렇게 잘렸지 그래가지고 괜히 요거 자르기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짧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광선을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얘는 얘대로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되돌리기는 컨트롤 Z예요. 그래서 낱개로 하나하나 다 저장을 이렇게 암석이랑 바다랑 달이랑 그리고 하늘이랑 저장을 하시고 원본도 한 장 저장을 해두시고 이렇게 네 개. 원본이 필요한 건 아닌데 크기 조절 때문에 원본이 한 장이 기본이 되는 크기 조절 때문에 얘가 원본이 한 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본 이렇게 된 거 한 장 해가지고 PNG로 저장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작품은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대망의 어디를 가느냐? 여기가 아니고 음, 여기 어도비 익스프레스에 가서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어, 다음 주 영상을 할 때는 어도비 익스프레스 말고 다른 것들도 영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쉽게 하실 수 있고 무료로 하는 거를 조금 몇 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기본으로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조금 보여드리고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장점이 무료예요. 그래서 유료자 쓰는 거, 뭐 캔바도 그렇고 유료 쓰는 거에는 폭이 조금 더 넓지만 충분히 무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어도비 익스프레스 이거를 검색창에 여기에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치시면 여기에 온라인 무료 사진 디자인 툴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까 그 화면이 나와요. 여기 무료로 이용하기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처음부터 시작 지금 만들기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저희는 내 콘텐츠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네, 홈으로 가서 홈으로 가서 아, 예. 저희가 아까 제가 원본을 하나 저장을 해두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면 요거 크기를 요거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작은 거를 기준을 삼으면 그 크기대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크기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 원본 요 사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원본 사진을 불러드리면 여기 세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원본 가로 세로 비율 요거를 누르시면 이 크기대로 여기가 들어와요.
요대로. 이거를 기본으로 두고 얘도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는 어디에 있냐?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레이어예요. 여기가 레이어가 쌓일수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기본으로 얘를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석이랑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기에 요 왼쪽에 가시면은 미디어가 있어요. 미디어를 누르시고 이거는 이미지들은 다 사진에 속해요. 요거는 비디오. 내가 음성 녹음한 걸 가져오겠다 그러면 요거 오디오를 누르면 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음성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사진에서 디바이스 업로드를 누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장해서 하나씩 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불러드리는 거야. 암석 열기. 그러면 얘가 어디가 있어요? 얘 이 레이어 보시면 요 암석이 들어와 있죠? 요거 지금 요것도 원본 사진을 약간 여기 왼쪽에 가셔가지고 메뉴 중에 이렇게 불투명도를 약간 낮춰볼게요. 그러면 훨씬 들어온 걸 확실히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이쪽에 요거 암석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요게 자석처럼 딱딱 잘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갖다만 대도 쫙 이렇게 와서 붙어. 그 암석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바다 가지고 와. 여기. 얘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 잘 붙죠? 딱딱 붙어요. 그리고 달도 가져와. 얘는 여기 있네요. 또 하나 더 있죠? 하늘. 하늘 가지고. 여기 가지고. 이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레이어가 아까 그거 순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고 암석, 바다, 달, 하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원본은 완전히 지금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없애요. 불투명도를 0으로 해놓고 보게 되면 얘가 딱 와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모션을 이렇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쓸 수 있는 게 내가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 달을 선택하시고 이 선택된 요소의 모든 수정 사항이나 모든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이 왼쪽에 다 있어요. 이 메뉴. 여기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에. 얘가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거 내부는 처음에 등장할 때의 애니메이션. 요거는 애니메이션을 하는 과정. 얘는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내부를 잠깐 하나 줘볼게요. 얘가 이렇게 가보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느냐 이런 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도 들어오고 얘가 많지는 않아요. 다른 데 뭐 캔바나 뭐 다른 어디야 그거 캡컷 이런 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도 충분히 간단한 애니메이션 정도는 이 정도 쓸 수 있고 나중에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출시가 된다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요 애니메이션 주는 거는 다음에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그거 여기에서 포토샵이 조금 쓰긴 어려운데 퀄리티는 조금 떨어져도 내가 이미지 그림에서 약간의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포토샵이 뭐 금액적으로도 뭐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내가 원본 이미지 그것만 약간의 변화를 주면 나는 만족하다. 이럴 때는 여기서 충분히 돼요. 뭐냐,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없다고 쳐요. 얘 이렇게 감춰놨던 원본이 한 장 있잖아요. 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다. 투명도를 없애주면 안 보이는 걸로 되죠. 되고 얘 원본은 이렇게 내가 들어왔다고 쳐. 얘에서만 조금 내가 변화를 주고 싶어. 아니면 아까 그 객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얘에서 얘만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 그냥 색상 조절 이런 것만 하고 싶어. 그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효과.
효과를 누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좀 과하죠. 이런 거는 조금 과하고 대신에 이런 거 색조 뭐 어둡게 근데 색조에서도 요거를 요거 사용자 선택이거든요. 이렇게 강도 같은 걸 조금 이렇게 요 색상에서도 내가 사용자 정의해서 요 색상을 조금 다르게 어? 요렇게 약간씩만 변화를 주겠다. 요런 거는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미비하지만 미비하지만 이런 거에서 조금 줄 수 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조금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포토샵에서 조금 써주시는 게 좋긴 하죠. 그죠? 그런 거는 좀 그렇고. 그렇다. 될 수 있고 지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얘는 지금 투명도를 없애고 여기에서 지금 다른 거에서 하늘도 이게 아 이게 아까 효과를 줘가지고 돌아갈게요. 어? 얘는 없어. 이게 객체잖아요, 객체. 객체별로도 조금 내가 변화를 주겠다. 이럴 때는 이게 효과를 조금 쓰셔도 된다. 요거만 가지고도 이렇게 낱개로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서 요거 사용자 정의 이런 거 누르시면 난 그것도 싫다. 그러면 여기에서 색상 변화를 다른 거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뭐 검정이다. 뭐 주는 거. 요거 사용자 정의 요거 누르면 요걸로 또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미세하게 요런 걸로 가지고 조금 조절을 하셔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 아까 이렇게 객체 분리하는 것도 이거는 포토샵을 안 썼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거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뭐 간단하게 지우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조금 트릭을 쓰는 거죠.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얘도 원본이 또 생겨요. 똑같은 게. 생겼을 때, 얘 내가 달만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동화 속에서 캐릭터를 데리고 왔는데 그 동화의 인물 빼고 배경만 지우겠다. 이럴 때는 괜찮거든요. 이것도. 얘도 이제 좀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요거를 지우개로 하면 얘가 조금 무식하긴 한데 이게 지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달 하나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고. 만약에 원본만 복사를 지금 우리가 분리할 게 5개잖아요. 5개면 5개를 해놓고 얘를 이렇게 빠른 지우개를 해가지고 얘는 이제 달만 만드는 거지. 빠른 지우개로. 여기 달만 남기고 다 지우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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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료. 해놓고 요거는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달에 아까 세밀한 이렇게 효과 같은 거 주는 거는 조금 어렵고 이렇게 하나 객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요것도 원본이잖아요. 그러면 달은 밑에다 두고 얘- 얘는 이제 살짝 감춰두고 그리고 원본에서 또 복사를 해두고
얘 이제 안 보이게 또 해놓고 이렇게 조금 무식한 방법을 써도 된다. 이렇게 지우개로 했을 때 요번에는 얘만 남겨. 그럼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확확 얘는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지우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지워야 될 부분이 막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지우개 중에서도 이 브러쉬의 빠른 선택 말고 여기에 보시면 원형 브러쉬라고 있어요. 원형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요거 크기도 요거랑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그 크기 이렇게 조절하시고 여기에 경도 붓에 그거 지워지는 있잖아요. 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경도를 조금 조절하시고 이렇게 살살 지워 나가면 돼요. 이렇게 약간의 헤더라고 그러죠? 약간의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붓끝이 그렇게 지워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워 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그거 포토샵이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걸로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경우 이거 완료로 우선 해놓고 얘는 아까 돋보기 역할이 이렇게 그냥 크기를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얘는 비례대로 이렇게 줄였다 컸다 이렇기 때문에 얘는 마음대로 내가 보는 대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우개 딱 가시고 요거 크기도 조절하시고 요거 불투명도도 이런 걸로 살짝 쓰세요. 이런 거는 좀 지울 때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아주 세밀한 거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부드럽게 지울 때. 요럴 때 이렇게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천천히 지워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크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짜증도 나지만 포토샵을 안 쓰겠다 이럴 때는 이런 거를 쓰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 불투명도를 쓰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지우고 큰 데 갔을 때는 이렇게 지우시고 자꾸 끝에 가실 때는 이런 거를 조절하셔가지고 붓굵기랑 조절하셔서 살살살살 지워 나가시면 이것도 충분히 한 개씩 이 안에서도 익스프레스 안에서도 객체는 분리를 시킬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된다. 조금 연구를 하시면 그러면 한 개씩 한 개씩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스에서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세밀하게 아까 포토샵 배운 대로 그렇게 약간 광선도 암석에다 광선도 내가지고 쓰시거나 그렇게 쓰셔도 된다. 두 가지의 방법대로 쓰시면 퀄리티는 조금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나겠지만 정 안 된다. 그럴 때는 여기서 그렇게 쓰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여기에서는 무료도 이게 되는지는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배경 제거는 이런 의미인데 얘는 너무 확 지워지니까 얘로 해서 지워졌을 때는 이 배경 제거 쓰셔도 되지만 지우개로 이렇게 작품 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이 생성 채우기는 어도비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생성 채우기를 누르시면 예, 이렇게 이거는 원본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뭐 똑같아요. 내가 저기 브러쉬로 이렇게 지워가 이거는 막 나왔는데 이 뭐 어떤 이미지가 나왔을 때 여기를 막 칠하게 되면 이 브러쉬대로 이렇게 칠하게 되면 거기가 이렇게 배경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생성이 되는 그거 우리 아까 그거 있잖아요. 임의로 이렇게 배경 넓히고 했던 거 그것도 여기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그럴 때 활용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작품 전에 내실 때 대부분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작품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작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제목을 써서 내라. 이럴 때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챗GPT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에 저는 유료를 쓰고 있어서 무료는 이게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에서 유료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작품을 이렇게 올리셔서
여기에다가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 이 작품을 자세히 분석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이렇게 분석되는 내용도 우선 인식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뭐 공모전에 이렇게 추구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어떤 주제가 있는데 이 공모전에 출품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제목을 10가지만 뭐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골라가지고 이거에 대한 작품 설명을 항상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200자 이내로 구글 폼에 적어라 그러면 200자 이내로 아니면 30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해서 본인이 조금 그런 거를 수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작품 그림 세계관 이런 것도 적으셔서 여기에서 분석시켜가지고 그렇게 내시면은 됩니다. 되고, 다른 제가 되게 괜찮고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오픈톡방에서 어느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이미지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주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있냐. PNG를 JPG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PDF를 JPG로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업스케일로 해주기도 하고, 워터마크를 지워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엄청 쓰기 좋은 게 요거 또 있죠. 요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미드저니 하시면 저장할 때 확장면이 이거잖아요. 얘를 PNG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미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이게 엄청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대로 한번 쭉 엄청 많으니까 뭐 요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요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백그라운드 지워주는 거 이거 여기 설명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지우고 필요하신 거 이쪽에서 많이 얻으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사이트 요거 알려드리면 요거 가지고 편집할 때 쓰셔라. 이거랑 그리고 어, 또 또 뭐가 있죠? 제가 그거 저기 여기에 요거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나서 이거 괜찮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드저니에 가셨을 때 이거 모르고 이거 다운받으실 때 있잖아요. 이거 한 개씩 업스케일 안 했는데 그냥 얘를 다운받고 뭐 이거 이렇게 한 개씩 안 하고 얘 네 개가 다 되어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이트에서 음, 이거 분리를 해줘요. 들어왔나? 네 개로 딱 분리를 해줘요. 그거 네 개의 이미지가 네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내가 다운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얘에서 걔를 가지고 와가지고 쓰시면 여기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네 개가 따로따로 딱 분리가 되게 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얘랑 걔랑 조금 늦게 걸리긴 하는데 이게 미드전이 잘라주는 그거 전문이거든요. 요거랑 그렇게 해서 사이트 2개 알려드릴게. 보고 갔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걸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느려. 요거.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다가 드리면 그 2개 쓰세요. 얘가 아직도 이렇게 느린데 얘 분명히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확실히 된다는 거.
여기 미드저니 이거 있죠? 스플리터. 이렇게 안 돼. 딱 보여드려야 재밌게 끝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 그 애니메이션은 같이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성된 그 이미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레이어별로 객체를 5개를 나눠가지고 오세요. 아셨어요? 아,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하실 수 지금, 있겠죠? 저 네. 따라서 다 해놨어요. 그래요? 네, 저 아, 익스프레스에 다 해놨어요, 지금. 좀 감사해요. 어설프네요, 근데. 어설퍼도, 약간 라인이 딱 보여요. 근데 얘 뭐,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유용하거든요. 얘랑 또 혹시 이거 뭐 쓰시는 분 이거 되게 간편해서 저는 잘 쓰는데 이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요거 드릴게요. 요거 뭐냐? 선생님도 쓰세요? 노즈나 저는, 저는 이제 하시죠? 웹상에서 쓸 때만 쓰고, 음, 예, 여기 앱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게 뭐지? 그러신 분들 계시죠?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백슬러시 하시고, 이게 미드저니 프롬프트 도움이라고 저는 이름을 줬는데, 이거 하시고 나서, 얘, 프롬프트 이거 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얘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복사하면 얘는 프롬프트 여기에서부터 여 끝까지를 다 복사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 복사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지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다 복사가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이미지만 복사를 해요. 그래서 이미지만 들어왔죠. 그죠? 이거 뭐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링크가 옛날 저기라서.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프롬프트만. 요거. 요 매개변수 전체 안 뜨죠? 걔만 하고. 그리고 얘는 뒤에, 얘만 복사가 됩니다. 따로따로 다 복사가 돼요. 이거 전체 다 하려면 이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복사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다운로드. 저희 다운로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 안 해도 돼. 여기서 그냥. 그리고 있잖아요. 그거 잡 아이디. 이거 해야 되잖아요. 반응 추가해서 엔벨롭 해가지고. 자, 이거 어디 있어? 이거 가면은 딱 가 있어요. 딱 와 있죠. 그냥 귀찮은 사람, 귀차니즘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우리가 미드저니가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알파 버전 나오고 이러면서 바뀌게 되면서 나는 이제 얘가 나오면 얘도 필요 없겠다 싶었는데 얘도 여기에 같이 자기네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세부적인 거를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속해서도 거기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이게 설명서를 써놨는데 저는 옛날 버전으로 써놔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다 보실 필요 없고 이것도 뭐 화면 4개 크게 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뒤에는 뭐 가면 뭐 돈 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 요것도 유용해요. 요거 뭐 뒤로 바꾸고 뭐 그런 기능인데 그건 제가 설명서에는 써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필요하시면 쓰는데 제일 편한 거 이거 다 복사, 이미지만 복사, 프롬프트만 복사, 요 매개 변수만 복사, 다운로드 요거만 하셔도 엄청 편하지. 그러니까 요거가 필요하시면 제가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바로 저기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뭐죠? 크롬에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설명서대로 까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미드저니만 크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요거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작업 많이 하실 때는 얘를 깔고 쓰는 게 굉장히 편해요. 요거 시드 번호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셔라. 그래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 다음 주는 제가 애니메이션 툴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면 안 돼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익스프레스만 가지고 뭐 영상 만들고 이런 것만 길게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하고 다른 툴들로 다른 거를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 몇 가지 툴 AI 요새 많이 쓰는 거 제가 유료로 가입해 놓은 툴도 있고 그걸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많이 머리에다 넣으시려고 하지 말고, 그중에서 제일 본인한테 적합한 애니메이션 툴을 사용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밌게 이미지도 약간의 트릭만 넣어가지고 보정하시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하시고, 그렇게 작업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 네. 예, 30분에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들은 다 올려드리고 요거에 대한 요 수업안은 되게 간단한데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올려드리고 그리고 요 사이트 주소는 지금 올려드렸고 얘는 파일로 요거 프롬프트 얼라슨 요거는 파일로 올려드릴게요.